박민정, 이 여자가 누구지?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식탁 위 서류 봉투를 열어본 순간이었습니다. 집대출 서류, 차량 등록증, 적금 통장, 보험 증서, 제 돈으로 산 모든 것. 그런데 서류마다 적힌 이름이 전부 박민정이었습니다. 아내 이름도 아니고 제 이름은 단 한 곳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결혼 5년, 제가 벌어온 월급 400만 원, 매달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갔던 그 돈이 전부 이 낯선 여자에게로 흘러갔다는 겁니까?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잔액, 영원 2억 3천만 원. 5년간 모은 제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의 외도를 3번이나 용서한 바보였습니다. 첫 번째 외도는 결혼 3년 차, 아내 차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 제가 출장 간 날짜였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빌었고,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라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두 번째는 6개월 뒤, 아내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남자와의 메시지들. 그것도 여러 명. 아내는 또 울었고 당신밖에 없어라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또 용서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 5년 차.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내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당당했거든요. 그래, 나 외도했어. 그런데 당신이 뭘 할 건데? 마치 저를 무시하는 듯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한 그 눈빛이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그날 밤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직감이 현실이 됐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아직 앉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치 5년간 저를 속여온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아내는 제 옆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박민정, 넌 대체 누구야? 그리고 왜 내 재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민정은 아내의 친구? 아니면 아내의 또 다른 이름? 아니면 공범?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집 대출 원금 1억 원, 차량 할부 3천만 원, 적금 5천만 원, 주식 계좌 4천만 원, 보험 해지 환급금 6천만 원, 전부 합치면 정확히 2억 3천만 원. 5년간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 야근 수당, 명절 보너스, 주말 아르바이트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전부 박민정이라는 여자 앞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내가 가끔 여보, 여기 서명 좀 해줘. 은행 서류야 라며 건네던 종이들. 저는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게 전부 재산 이전 동의서였다는 겁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 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젊은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박민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재산 편취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서명이 있긴 하지만 사기나 강요에 의한 서명이었다면 무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했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박민정과 부인의 관계, 돈의 흐름,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그렇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제게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민정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와 어떤 관계인지 알아봐 주세요. 탐정은 사흘 만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민정은 부인의 사촌 언니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탐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부인과 박민정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수법을 써왔습니다. 의뢰인분이 세 번째 피해자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네. 첫 번째는 6년 전, 두 번째는 4년 전.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 재산을 박민정 명의로 옮기고 적당한 시점에 이혼. 재산은 박민정이 가지고 부인은 다음 타겟을 물색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제 아내의 외도 상대들도 전부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서 재산 문제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통째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탐정이 녹음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부인과 박민정의 통화 내용입니다. 어제 녹음한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 얼마나 더 끌어야 돼? 나 이제 지겨워 죽겠어.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6개월만 더 있으면 보험금 나와. 그것까지 타면 우리 완전 대박이야. 보험금. 무슨 보험금? 걔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 5억짜리. 사고로 위장하면 돼. 걔 술 자주 마시잖아. 음주운전 사고로 만들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저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이 보험이?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부인이 의뢰인 명의로 가입한 종신 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 5억 원. 수익자는 박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와 박민정은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저와 결혼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마지막엔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제가 죽어야 했습니다. 의뢰인님,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잖습니까? 계획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재산 편취건으로는 그것도 제 서명이 있으니까 입증이 쉽지 않겠죠. 소송 걸면 몇 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 여자들은 증거 인멸하고 도망갈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에게 웃어주고 월급 통장도 그대로 맡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남편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움직였습니다. 첫째, 집 안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화분 속, 안방 옷장 뒤, 주방 선반 위, 아내의 모든 통화와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둘째, 아내 휴대폰에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3분 만에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제 아내의 위치, 통화 내역, 메시지까지 전부 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내와 박민정의 만남을 직접 미행했습니다. 탐정을 계속 고용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하면 됐습니다. 넷째, 은행 거래 내역을 5년치 전부 출력했습니다. 제 월급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언제부터 박민정 계좌로 이체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 아내와 박민정의 대화. 걔 진짜 바보야. 서류 내밀면 내용도 안 읽고 그냥 서명하더라. 이번이 벌써 3번째 남자잖아. 우리 수법 완벽하다니까. 다음 달에 사고 만들 거지? 준비는 다 됐어? 응. 걔 차 브레이크에 손 좀 보면 돼. 산길에서 사고 나면 자연스럽잖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정말로 저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아내의 문자 메시지 기록도 전부 확보했습니다. 박민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외도 상대로 위장한 남자들과의 대화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박민정의 약점도 찾았습니다.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박민정은 현재 대기업 임원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는 박민정을 깨끗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민정의 과거 사기 행각이 드러난다면 약혼은 파기될 겁니다. 또 하나, 박민정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는데 제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데이는 아내 생일날로 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는 저에게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좋아. 마지막 선물이 될 거야. 디데이 이틀 전,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민정의 약혼자에게 보낼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박민정의 전 피해자 명단, 사기 수법 상세 설명, 아내와 박민정의 대화 녹음 파일 CD, 그리고 저의 편지.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박민정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아십니까? 공봉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피해자로서 경고합니다. 국세청 신고센터에 온라인 제보도 완료했습니다. 박민정의 사업자 등록 허위 서류,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의 불일치, 탈세 정황 모든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온라인 최대 커뮤니티에 결혼 사기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제 사연을 올렸습니다. 실명과 구체적인 신상은 가렸지만 수법만큼은 아주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시키는 수법, 외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전략, 마지막엔 보험금을 노리는 살인 계획까지. 게시글은 순식간에 조회 수십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완전 조직적인 사기 집단 아니야? 나도 비슷한 피해 당했는데 혹시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부모님께는 등기우편으로 두툼한 봉투를 보냈습니다. 아내의 외도 증거 사진들, 박민정과의 대화 녹음 파일, 사기 행각 증거 자료,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제 편지. 장인어른, 장모님, 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데이. 아내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프렌치 레스토랑 예약했어. 같이 가자. 그리고 선물 준비했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잊지 못할 선물 준비했어. 진짜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내도, 박민정도 점심때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는데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박민정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약혼자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어떻게? 결혼 취소된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어떻게? 누가 말한 거야? 모르겠어. 택배로 자료가 왔대. 우리가 했던 일 전부 다 어떻게 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 당신이야? 저는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박민정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국세청이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오후 2시 아내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응, 무슨 우편이? 아니야, 그게. 통화하는 아내의 얼굴에서 피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빠, 오해야, 진짜 아빠?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내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한 거지? 그렇지?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왜 이러는 거야? 왜?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돌리고 심지어 나를 죽일 계획까지 세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냐고 물어?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녹음 파일 다 있어. 당신과 박민정이 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떻게 비웃었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없앨 계획이었는지 전부 다. 나는 당신들이 5년 동안 나를 가지고 놀았다면 나는 한 달 만에 당신들 인생을 뒤집어 놨어. 공평하지 않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박민정의 약혼은 당연히 파기됐고 온라인 쇼핑몰도 문을 닫았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3억 원대의 탈세가 적발됐고 추징금과 가산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내는 부모님에게 의절당했습니다. 친구들도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연 때문에 아내의 정체가 알려졌거든요.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그리고 살인 예비죄까지 동시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제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탐정 보고서,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와 박민정에게 제 재산 전액 반환과 위자료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형사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제 케이스뿐만 아니라 과거 피해자 2명도 추가로 고소에 동참했습니다. 결과는 아내 징역 3년, 박민정 징역 5년이었습니다. 재산 회수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민정 명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고 예금을 압류하고 6개월쯤 지나서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약 1억 8천만 원.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그 서류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6개월 뒤쯤 사고로 죽었을 겁니다. 아니면 평생 속은 채 살다가 빈털터리로 버려졌겠죠. 하지만 저는 눈을 떴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 생활에서 재산 관리는 반드시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배우자를 믿어도 본인 명의 재산은 꼭 확인하세요. 서류에 서명할 때는
반드시 내용을 읽어보세요. 둘째,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눈 감고 넘어가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셋째, 외도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뭔가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외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찾으세요. 넷째, 당했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세요. 다섯째,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뢰와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데서 나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재산, 당신의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